fun밤 401회네요. 401회.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내일은 제가 병원에 가는 날입니다. 병원에 가는 날. 어디 아파요? 귀 상처 드레싱하러 갑니다. 이제 병원 연휴가 물론 오늘부터 끝났었는데 예약이 꽉 차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래가지고 내일 갑니다. 근데 내일도 병원 예약을 하고 가도 기다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아물고 있겠지요. 잘 아물고 있지 않을까? 잘 아물고 있지 않을까? 별 탈은 없어 보여요. 일단 흉이 질지 안 질지가 문제지. 그리고 미용실에서도 네이버 톡톡으로 뭐가 왔길래 보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 통화를 한번 했는데 그때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또 못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톡톡에 보니까 치료 일단 받아주시고 보험 처리해드릴 거니까 우선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하더라고. 연락되는 대로 또 바로 또 연락을 주겠대. 보험사에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불편을 들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2번이나 보내는 게 설마 내 방송 본 거 아니겠지? 전화로는 죄송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더니 이상해요. 갑자기 왜 죄송하다는 말을 도배를 하는지 진작에 죄송하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참 요상하단 말이지. 참 요상하단 말. 방송을 들으셨나 보다. 그럼 절대 안 되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데. 절대 안 돼. 왜 안 되냐. 딱히 안 될 이유는 없지만 부끄럽잖아요. 나 그럼 이제 거의 못 가. 근데 기분 상해가지고 안 갈 생각도 하긴 했었거든요. 너무 기분 상해서. 인삼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민 상담 되나요? 얼마든지요. 채팅창에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고민은 채팅창에 적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네이버 카페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이버 카페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고정해놨거든요. 그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거든 하면 됩니다. 글을 쓰고 싶다면 카페에 고민으로 글 쓰고 그냥 채팅창에 적어도 되면 채팅창에 적으시고. 저 오늘 2달 만에 인바디 쟀는데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아요. 야, 그거 진짜 기분 좋지. 몸의 지표가 굉장히 직접적이잖아. 엄청 기분 좋지. 2달 만에 잰 거면 또 효과도 많이 크겠구만. 그걸 잘 유지하도록 해. 달성했다고 계속 그대로 가겠지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최소한 6개월은 유지해야 그게 유지가 돼. 어느 정도. 그러지 못하면 요요 온다. 요요. 나는 감히 그런 말도 해요.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들한테 6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몸무게 아니면 다이어트 하지 말라고. 왜냐면 6개월 동안 최소한 6개월 동안 유지 못하면 요요 때문에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더 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현상을 나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저도 3주 디톡스 결과 보러 인바디 하러 가려고요. 기대 중. 3주? 야, 근데 디톡스는 좀 오랜 기간은 둬야 되긴 해. 3주 드라마틱한 결과는 아마 안 나타날 거야. 그래도 분명히 좋아졌긴 하겠지. 근데 디톡스는 사실 인바디상의 수치보다 몸이 느끼는 게 클걸? 몸이 가벼워지고 굉장히 가뿐한 느낌이 들 거야. 가뿐한 느낌. 왜냐면 3주간 디톡스를 하면 말 그대로 몸의 독소를 빼주는 거였잖아. 몸이 엄청 가뿐해졌을걸? 이렇게 말하는 저는 사실 디톡스에 대해서 1도 모릅니다. 1도 몰라. 근데 왜 말해요? 그냥 얘기 저얘기 같이 하는 거죠. 사실 말하는 사람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중요하진 않잖아. 그죠? 맞아요. 피부가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붓기도 없어지고. 야, 그럼 원래 피부가 어느 정도 좋았던 사람인가 보다. 왜냐면 피부는 있잖아요. 안 좋아진 세월만큼 투자해야 좋아지거든요. 기본적 공식이. 안 좋았던 세월이 길면 길수록 좋아지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세월이 긴데 3주 만에 좋아진 거면 원래 좋았던 사람이구만. 원래 어느 정도 피부가 좋았던 사람이야. 아니면 최근에 뭔 일이 있었나? 그래서 치과도 마찬가지지만 피부과도 무조건 빨리 가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빨리 가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손해로 찾아오기 때문에. 물론 평생 안 갈 거라면
상관없지만. 근데 피부과를 평생 안 가기는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고령화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고, 그 고령화된 인구 중에서 피부 컨디션이 괜찮은 사람들이 또 괜찮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 같이 늙어가는 분위기가 아니야. 늙어갈 사람은 늙어가자 분위기라서. 자, 지금 회사 동료 중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둘 다 사회복지사고 저는 여자입니다. 서로 안 지는 5개월 정도 됩니다. 서로 유독 장난도 많이 치고요. 전 여자 선생님들한테 장난 많이 치는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말고는 안 해요. 좋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예요. 이 선생님이랑 더 친해지고 싶고 연락도 하고 싶고 저녁도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될까요? 근데 본인이 친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하다고는 안 했네. 더 친해지고 싶다고 했지. 정말 직장에서만 장난을 치는구나. 직장에서만 장난을 친다. 근데 안 지는 5개월 정도인데 그 사람이 본인한테만 장난친다. 근데 제가 진짜 그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가 장난을 치는 경우는 딱 거의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마음에 있어서 장난치거나 두 번째로는 정말 마음에 없어서 장난치거나. 그러면은 그냥 보통인 건 없어요? 없어요. 대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남자는 생각보다 정말 이유 없는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마음이 없어서 장난치는 거 이유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유희를 위해 장난치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본인한테 마음이 그분도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여자로 안 봐서 장난으로 장난치거나인데 그 혹시 대답할 수 있다면 제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 지금 직장에 동료 다른 비슷한 나이대 여자 직원에 비해서 본인의 외모가 어떤 느낌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나아요? 아니면 그 사람들보다 낫지는 않고 비슷한 정도예요? 아니면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나아요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주영공님 안녕하세요. 본인이 봤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비슷한 정도? 그러면 오늘 마치고 뭐해요? 저녁 한 끼 먹어요? 한번 해봐요. 아니면 제가 진짜 그 멘트 하나 제안해 드릴까요? 정말 자연스러운 거. 뭐냐면 그 마치기 전에 사회복지에서 하면은 저녁 약속 분명히 저녁 전에 퇴근을 하잖아요. 대부분. 물론 야근도 있겠지만 대부분 퇴근을 하니까 마치기 전에 원래 저녁 약속 잡아놓은 게 있는데 펑크가 났다. 근데 내가 가보고 싶었던 데였는데 혼자 가긴 그래가지고 좀 그런데 혹시 같이 갈래요?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럼 이건 진짜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는 가자라는 강한 푸시가 되기도 하면서도 또 이 사람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은 또 안 들게 하는 멘트거든요. 제가 방금 생각한 거긴 한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좀 많이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사실 저런 상황에 저였으면 그냥 하거든요. 나였으면 안지 5개월이나 됐는데 난 밥 한 끼도 안 한 게 좀 이상하긴 해. 내가 좋아하는데 전 좋아하는 첫날부터 난 밥을 먹자고 하면 했을 텐데 많이 조심스러운 것 같으니까 본인이 갑자기 가가지고 저녁 때 식사 함께 할래요?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하기가 좀 그런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저녁 약속 있었는데 갑자기 파투 나가지고 혹시 저녁 시간 비어요? 해가지고 같이 먹어봐요. 그 선생님이 거절도 잘하는 분이고 부담도 많이 느끼는 분이라 그런 걸 말 못하고 있어요? 그럼 더더욱 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거절도 잘하는 사람인데 거절도 잘하니까. 근데 거절을 잘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껴요? 보통 부담을 많이 느끼면 거절을 못하는데 보통 부담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면 부담 느껴서 거절 못하는데 칼 같네요. 근데 오히려 좋아요. 거절 잘하는 분이면 거침없이 제안을 해보세요. 일단 근데 지금 본인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건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잖아요. 근데 본인이 말한 상황에서 보면은 다른 여성분들에 비해서 본인이랑 장난을 치는 게 일단 다르잖아요. 일단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가가 보세요. 밥 한 끼 하는 게 뭐 그리 크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한 핑계를 대면서 해봐요. 핑계를 대면서. 왜냐면 핑계를 대놓으면 나중에 잘 안 되더라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먹자고 하면
명분이 나너 좋아합니다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래 약속이 잡혀 있었는데 펑크 나서 근데 거기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혹시 갈래요? 이렇게 편하게 한번 말해봐요. 거절당하고 얼굴 보기가 좀 그래서요? 근데 있잖아요, 지금 인삼님이 좋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드는 거 당연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제안했다가 사실 사귀자, 좋아한다 이 말 한 것도 아니고 저녁 제안, 저녁 함께 할래요를 제안했는데 거절당하는 거는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자기는 식사 제안했지만 이거 분명히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제안한 거 알 거야. 내 마음 알겠지? 내 마음만 들키고 이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거 알 거야. 그럼에도 거절했네. 어떡하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저녁 한 끼 거절을 당했다고 해서 본인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도 만약에 그 남자도 모태솔로가 아닌 이상 누가 저녁 한 끼 먹자고 한 거를 막 좋아해요 이런 식의 의미로 절대 안 받아들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명심을 해야 돼요. 본인도 만약에 저녁 제안을 했는데 거기서 저녁 같이 먹어줬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날 좋아하나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정말 본인하고만 장난치는 거면 저녁은 무난하게 먹을 수 있을 텐데. 무난하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저녁 한 끼가 뭐 그리 크다고.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연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정말 별것도 아닌 행동들을 별것도 아니게 생각을 잘 하는데, 그게 아니면 초보일수록 별것도 아닌 행동을 의미를 둬요. 근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모르잖아. 별것도 아닌 행동인데 안 해봤으니까 뭘 모르니까 다 무섭고 내 마음속에만 의미가 있는 행동인데 상대방도 그럴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려. 근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 세상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행동을 딱히 의미를 두질 않아요. 일요일 저녁 같이 먹자는 건 부담스러울까요? 그게 훨씬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퇴근길에 먹는 거랑 일요일 저녁은 거의 준 소개팅급이죠. 왜냐면 봐봐요. 퇴근하고 먹는 거는 그냥 같이 퇴근하고 저녁 한 끼 편하게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봐봐요. 만약에 상황을 내가 보여줄게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차이가 있냐면, 만약에 인삼님이 결혼을 했어. 인삼님 남편이 있어. 직장 동료가 인삼님 남편의 직장 동료가 그냥 마치고 저녁 한 끼 하자고 해서 먹었대. 가는 길에 그냥 맛있는 맛집 안다고 해서 저녁 한 끼 먹었대. 근데 그 사람이 여자래. 근데 그냥 퇴근길에 먹었대. 이 상황이랑 일요일날 저녁 시간 내서 먹었대. 여자랑. 이러면 얼마나 의미가 다른지 알겠죠. 말 그대로 전자는 퇴근길에 먹은 거는 정말 안 해도 그래 뭐 먹고 왔구나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휴일에, 그것도 일요일이면 사실 그거 알죠? 사람들이 일요일에는 약간 암묵적으로 별로 나가기 싫어하고, 만약에 나간다면 데이트용으로 남겨놔요. 왜냐면 일요일 다음에 바로 월요일이잖아. 토요일이랑 일요일도 의미 많이 다른 거 알죠? 토요일은 또 그나마 일요일보다는 의미가 좀 덜할 수 있는데, 일요일에 만나는 거는 오히려 의미가 좀 많이 커요.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인삼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다 그냥 상관없이 돌진을 했다. 만약에 누구씨 저녁 한 끼 해요. 저 저녁 한 끼 하고 싶어요. 라고 그냥 돌진을 했다고 칩시다. 아무 핑계 없이. 그러면 관심 있다는 거 알 거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서 죄송해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이딴 식으로 만약 거절을 했다고 칩시다. 뭔 말을 하든 거절 당했어도 그거 그렇게 별거 아니에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승하차가 있는 회사라서요. 맞추기 힘들 것 같은? 한번 잘 맞춰보죠. 많이 힘들려나? 그러면 사실 연락처만 알면, 그래서 사적으로 연락만 하면 저녁 먹는 거는 언제든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연락처만 알면? 근데 내가 근데 친하게 장난도 치는 동료랑 휴대폰 번호도 몰라요? 진짜. 많이 조심스러우시네. 근데 그거 아세요?
뭐 요즘에 여자들이 많이 주체적으로 변했다, 뭐 좋아하면은 여자가 먼저 말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여전히 뭐랄까,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있고 남자들도 그런 생각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어떤 생각이 또 있냐면 남자들이 괜히 여자한테 먼저 다가갔다가 뭔가 민폐가 될까 싶어서 안 다가가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여자가 먼저 다가가는 건 나는 그래서 더 괜찮아 보이긴 해요. 사실 늘 항상 여자가 먼저 다가가는 건 남자한테는 너무나 고마운 상황이에요. 어지간하면은 괜찮을 텐데. 번호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적인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왜 안 하지? 뭐 좋아하는 거나 이런 거 좀 알아낸 거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뭐 하다가 이거 좋아한다고 해서 이거 링크 띄워가지고 보내가지고 이거 알아요? 이러면서 사적인 대화를 그걸로 이어나갈 수 있잖아. 만약에 상대방이 카카오 프렌즈를 좋아한다, 그럼 이번에 이거 신상 나왔던데 이러면서 얘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아니 번호도 알고 있고 장난도 치는데 사적인 연락을 왜 그냥 한번. 근데 이게 이미 이상한 게 뭐냐면 번호 알고 있은 지 꽤 됐잖아요. 이게 오히려 좀 독이 된 게, 번호 알고 있는지 꽤 됐는데 계속 연락을 안 했다가 갑자기 하면은 참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일 얘기만 해서 사적인 얘기를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어요. 사적인 얘기를? 근데 사적인 얘기를 한 번도 안 나누는데 본인이랑 장난치는 그 사람 뭐 하는 놈이야? 혹시 그 남자 모태솔로예요? 진짜.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말했던 그 두 가지 경우 있잖아요. 정말 여자한테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마음이 있거나인데 걔는 뭐지? 카톡으로는 안 했어요. 근데 그럼 혹시 있잖아요. 혹시 근데 여자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진실된 대답이 안 나오고 정확성이 너무 떨어지는 게, 제가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 본인의 외모가 평균 이상인지 그걸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평균 이상인 사람들이 자기 평균 이상이라고 하는 걸 못 봐가지고 이걸 물어보지를 못하겠어. 다 자기 못생겼대. 근데 대부분이 평균 이상인데. 한두 달 전에 헤어졌다고 했어요? 뭐야, 그건 왜 말했어요? 일 얘기만 하면서 한두 달 전에 헤어졌다는 얘기는 왜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람 기준이 다른데. 외모요? 그래도 평균치는 있을 거잖아. 평균치. 생각보다 평균치는 대부분 비슷해. 근데 정말 여성분들은 평균치를 너무 높게 잡아.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진 못하겠어요. 여자들의 평균의 기준이 너무 상향돼 있어. 회식 때 다른 어떤 어르신분이 연애는 잘 돼가 이런 거 물어봤다가 헤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했거나, 아무튼 누구누구씨 요즘 연애는 잘해? 헤어졌어요? 이렇게 나왔나 본데. 근데 있잖아요. 반장님 반가워요. 내가 인사를 안 했네. 근데 있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알게끔 해줘야 돼요. 확실히 해야 돼요. 알게끔 하거나 절대 모르게 하거나.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거라면 서서히 신호를 줘야 그게 매너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고백하기 전까지 숨겨야 매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고백은 마음을 확인하는 거지 갑자기 냅다 때려박는 미사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아하는 신호를 충분히 보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물론 그 신호를 캐치를 해내야겠지만 그분이 일단은 모태솔로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캐치할 거예요. 전 솔직히 지금 20kg 이상 쪘다고요? 근데 그러면 있잖아요. 그냥 20kg를 빼요. 20kg를 빼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20kg는 너무 많이 쪘어요. 이거는 그 남자뿐만 아니라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가질 거 아니에요. 20kg 찐 거는 진짜 좀 크거든요. 관계를 가짐에 있어서 물론 체중이 뭐가 중요해요 할 수 있는데 20kg 찐 건 진짜 많이 찐 거예요. 일단 체중 감량이 먼저인 것 같은데. 고백이고 무엇이고
좋아하는 마음이고 모시고 밥 한 끼고 모시고 체중 감량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어차피 막 급한 거 아니잖아. 급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오히려 또 그 사람이 본인 감량된 모습을 안 봤잖아. 그죠? 5개월 만에 20kg 찐 거 아니잖아. 찐 상태로 계속 일을 했었던 거잖아요. 빼고 근데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유지 못할 거면 빼지 마세요. 차라리 유지할 자신이 있으면 아니 유지해야 된다는 독한 마음을 먹고 빼고 마음을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남자들도 몸무게가 얼마가 나가든 좋아하는 남자들도 있어 보이긴 해요. 내 생각에는 길 가다가도 보이잖아. 근데 길 가다가 보이는 커플, 만약에 살찐 커플이 보이면 대부분은 사실 연애하기 전에는 살 안 쪘어요. 시작은 빼면 금방 빼는데 다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못 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을 해요. 근데 솔직히 본인이 만약에 연애 안 할 거면 안 빼도 돼요. 근데 연애하고 싶잖아요. 그럼 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연애를 안 하더라도 본인 건강을 위해서 20kg는 너무 많이 쪘거든요. 그건 진짜로 빼는 게 맞아요. 20은 너무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성인병 걸려서 얼마 못 살아요. 그건 치명적이에요. 20kg는 너무 큽니다. 말이 20이지 남자 몸무게에 비해서 여자 몸무게에서 20kg가 차지하는 건 진짜 크잖아. 왜냐면 여성분들 뭐 마른 분들, 관리 잘 되는 분들은 40 후반대일 거고 또 보통은 50에서 60 초반 뭐 이렇게 될 거고 그 뒤로는 이제 엄청 체중이 많이 나간다 쪽으로 가는데 40, 50에서 20kg를 쪘다고 가정하면 거의 뭐 본인 몸무게의 50% 이상 쪘다는 거잖아요. 진짜 커요. 원래 25kg 쪘는데 5kg 뺀 상태요? 아, 좀 위험하네. 왜냐면 요요 올 수 있어요. 그냥 이 기세를 몰아서 계속 빼고 계속 빼요. 근데 물론 있잖아요. 그럴 수는 있어. 그 남자가 살쪄도 좋아하고 살쪄도 연애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정말 할 수도 있지고 그럴 수도 있지 가정이잖아요. 바람이고. 사실 입장 바꾸고 생각해보면 여자들도 나 살찐 남자 싫어해 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여자도 외모 보잖아. 사실 외모 안 보는 데는 없고 그리고 외모 중에서 체중이 차지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큽니다. 왜 크냐면 체중 관리를 못했다는 건 자기 관리를 못했다는 걸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물론 사람 볼 때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사람 볼 때 그 정도는 다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난 연애고 모시고 일단은 인삼님을 위해서 체중 감량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격려해주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체중 감량을 했다라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왜 대단해해? 물론 일단 첫째로 독하게 뺀 거예요. 대단하지. 첫째로 그 자체로. 근데 둘째로 뭐냐면 그 힘든 거를 했다는 거에서 오는 그 사람의 인내력, 그 사람의 실행력, 그걸 굉장히 높게 치는 거예요. 왜냐면 체중 감량은 강제성이 없잖아. 누가 강제로 뭐 안 되잖아. 단식원에 뭐 가? 근데 단식원에 가서 빠질 수 있겠지. 근데 단식원 나오면 또 찌잖아요. 그럼 빼진 게 아니잖아. 빼서 관리를 해서 그걸 유지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와요. 아줌마도 빼는데 요즘 아줌마 아가씨가 어딨어. 요즘 아줌마 아가씨가 어딨어. 그런 거 없어. 인터넷 끊겼다. 다시 연결됐네요.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었네요. 왜 이렇지? 다시 돌아왔죠? 별 얘기는 안 했고 요즘에 아줌마나 아가씨나 그런 그게 없어. 굳이 뭐 제한을 둔다면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아줌마는 한 50대는 돼야 아줌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사실 남자들은 20대만 돼도 아저씨거든요. 그거 알죠? 남자들이 20대만 돼도 아저씨야. 고등학교 때 사귄 애들은 그때부터 아저씨야. 근데 여자한테 아줌마라는 얘기가 좀 많은 타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암묵적으로 아줌마라고 안 하기도 해. 오히려 여자들이 싸울 때 아줌마 이걸로 시작하지. 그러면 아줌마? 내가 지금 어딜 가서 아줌마예요? 이러면 뭐가 딱 봐도 아줌마구만. 싸울 때 그러지 아줌마 아가씨가 어딨어. 전에 독하게 뺀 것처럼 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인삼님 급격하게 빼는 건 진짜 안 좋아요.
알았죠? 만약에 지금 본인이 20kg 빼야 되면 최소한 1년 계획 잡아요. 최소가 1년이에요. 알았죠? 한 달에 뭐 10kg 빼기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 몸을 거의 그거는 진짜 몸을 지옥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그걸 절대 하지 말고 20kg면 최소한 1년을 잡고 최소라고 했어요. 진짜 빡세게 뺄 수 있으면 1년이지 20kg는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채팅 적은 거 보니까 엄청 확 빡세게 할 마음인 것 같은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래요. 일단 체중 감량을 하면서 추위를 지켜봐요. 그 남자 많이 잘생겼나요? 막 잘생겼으면 딴 사람이 체갈 수도 있잖아. 근데 좀 그런 건 억울해. 남자는 결혼해도 변화가 없잖아요. 결혼해도 왜 변화가 없어 남자가? 남자는 결혼하면은 그게 있잖아.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 그게 제일 크지 않나? 그게 제일 크지 않나? 남자는 또 집회 가야 되고 그런 거 다 있지. 나는 여자도 여자 나름대로 그런 안 좋은 점 느끼지만 남자도 또 남자 나름대로 안 좋은 거 느끼기 때문에 그냥 똑같다고 봐. 둘 다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끝없어 그냥. 잘생긴 얼굴 아니라 그런 건 걱정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근데 여자들이 남자 얼굴 봤을 때 잘생긴 얼굴의 커트가 좀 높던데. 집도 내가 했는데 지금 그건 우애가 좋은 여자였던 거지. 그 우애가 좋은 여자였던 거야. 나는 근데 그 말을 해주고 싶어.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잖아. 그런 분위기 있잖아.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면 호구다. 너 호구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굉장히 안 좋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지. 한쪽이 더 좋고 조금 더 배려를 많이 해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나는 좋은 사람이야 하고 만족하고 좋아해줘야지. 와, 너 대단하다. 너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 이래야지.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런 사람 보면 야, 너 호구야? 진짜 마음이 못된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뭐 여러분 친구나 뭐 아는 사람이 뭐 연애나 결혼을 할 때 뭐 상대방한테 좀 많이 배려해주고 이해를 해주는 사람이면 야, 너 호구야? 너 왜 그렇게 연애? 야, 너 그런 사람이 결혼을 왜 해? 이러지 마시고 야, 너 진짜 좋은 사람이 너 남자친구는 진짜 복 받았다. 너 남편 되는 사람 진짜 좋겠다. 야, 너 진짜 좋네.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운동이 가고 싶은데 가는 게 맞겠죠? 10시 45분인데요. 어차피 내일 일요일이니까 가고 싶으면 가요. 운동은 꾸준한 게 제일 좋아요. 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빡세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꾸준히 하는데 빡세게도 하면 훨씬 좋지만 그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 빡세게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부상의 위험이 제일 커요. 운동하다가 부상당하면 바로 1개월, 2개월, 3개월 쉬기 때문에 치명타. 내일 토요일이구나. 그럼 더 해도 돼요. 오늘 금요일이지? 24시간 헬스장이고 내일 10시에는 본가에 가야 합니다. 그럼 충분해요. 뭐 헬스 가가지고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 1시간 정도 할 건데 뭐. 금방 빼겠네. 금방 빼시겠네. 좋겠다. 누군가는 저렇게 좋아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건강해지고 나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 건강해지면 나도 좋을 것 같아. 이제 또 한 달 돼서 정기전이에요. 우회 볼링 정기전? 이제 못하면 죽는다. 저번에 좋게 말해줬더니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어. 이제는 스타일 바꿔서 2등 안에 못 들 거면 볼링 장비 다 부숴. 다 버려. 2등 안에 못 들 거면 장비 다 버린다는 각오로 해. 대신 다치면 죽어. 다치면 죽는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근데 성적도 중요해. 1시간 정도 러닝머신. 너무 좋네요. 근데 인삼님 있잖아요. 사실 러닝머신보다 좋은 거는 실외 러닝이거든요. 근데 이미 본인이 헬스장 회원이잖아. 러닝머신 해요. 러닝머신보다 실제 러닝이 진짜 압도적으로 좋은데 본인이 뭐 헬스장 이미 회원인데 그냥 해도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1등만 인정받는 다운님의 세상? 아니야.
잘하라고 그런 거지. 저번에는 편하게 말해줬더니 마음 놓고 미끄러지는 마음 놓고 미끄러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강하게 말하는 거야. 사실 뭐 나는 우애가 몇 등을 하든 다 좋지. 다치지만 않으면 되지. 제 그룹이 3그룹이라 올해 얼마 안 남았거든. 2그룹으로 올라가라. 솔트가 어딜 3그룹에 있어. 2그룹까지 올라가. 근데 2군까지는 괜찮아. 2군에 가. 왜냐면 3그룹에서 1등하면 사실 3그룹은 나태해질 수 있어. 즐겜 유저들이 있단 말이야. 3그룹은 사실상 거기 볼링 좋아서 나오는 것보다 그냥 집안에서 탈출하고 싶은 사람들이 올 수도 있어. 핑계대고 볼링전 있어가지고 나가볼게. 가기 싫은데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미소 찡긋.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3그룹에 있는 건 좋지 않아. 어딜 가나 있잖아요. 그룹이 3개면 그 3개 중에 제일 아래 그룹에 있는 건 건강에 좋지 않아. 물론 거기에 있는 거 너무 좋으면 거기 있어도 되긴 해. 아빠도 같이 하는데 아빠는 1군 목표라 같이 2군이었는데 그거는 진짜 우애가 노력해야겠다. 왜냐면 유전자가 있는데 사실 무조건 자식이 부모님보다 잘해야 돼요. 왜냐면 유전자가 그렇잖아. 좋은 형질의 DNA를 남긴단 말이야. 부모보다 자식은 무조건 좋아. 근데 3군으로 갔어? 오늘 아빠랑 같이 운동하면서 찡긋해서 웃겼어요. 아빠랑 사이가 좋은 건 정말 좋아. 정말 좋아. 나는 엄마랑 사이가 딱히 안 좋기 때문에 나는 딱히 안 좋아서 부럽네. 나는 가족이랑 사이 좋은 게 제일 부럽더라. 다른 어떤 것보다 일단 화목한 가정이 제일 부러워. 여러분 지금 만약에 가정이 화목하다면 저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겁니다. 만끽하세요. 많이 부러워해 줄 테니. 귀엽네. 귀엽네 우애. 가사가 참 좋아. 근데 내가 여러분이 가사 잘 안 들리는데요 해서 어제 방송 제가 다시 듣게 했거든요. 가사 잘 들리던데. 아빠에겐 지금 제가 15살 정도로 보이지 않을까요? 다은님도 그럴걸요? 부모님 보시기엔 아닐걸. 15이면은 아닐걸. 15 너무 어린데? 15 너무 어린데? 내일 여쭤볼게요. 다은님 하루에 꽤 많이 걸어도 운동을 따로 할까요? 하루에 꽤 많이 걸어도요?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나요? 근데 사실 운동의 필요성이라는 건요, 나이가 중요해요. 제가 딱 말해줄게요. 여자는 있잖아요. 25 이전에는 딱히 운동 안 해도 돼요. 25 이전에는 운동 안 해도 딱히 뱃살 안 생길 사람은 안 생기고 살 안 찔 사람은 안 쪄요. 뱃살 어느 정도 생겨도 살 안 찌거든? 그렇게까지 많이? 근데 25이 넘어가잖아요? 운동 안 하면 살찌고 몸이 둔해지고 피곤해지고 하루하루 힘들어요. 여자 기준 25입니다. 제가 정해주는 나이는. 주위 어서 오고. 그래서 반장님이, 근데 제가 여태까지 봐온 반장님은 25 안 되잖아요. 운동 안 해도 돼요. 그 정도면.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도 뭐 거의 비슷한데 근데 남자는 개인적으로 일찍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여자에 비해서 남자는 상대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이 받는 대우가 안 한 사람에 비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는 체중 관리만 잘하면 되잖아. 근육 만들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뼈대고 뭐고 솔직히 마른 게 최강이거든요, 여자는. 근데 남자는 아니잖아. 운동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대우가 확실히 좋아.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자는 그냥 성장기만 끝나면 무조건 운동했으면 좋겠어. 추천은. 이 노래까지만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오늘 2부는 치지직에서 음악 라디오 진행할 겁니다. 치지직은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라이브 플랫폼 이름이고요. 인터넷 방송 플랫폼 이름인데 치지직
치직입니다. 치킨 할 때 치, 지렁이 할 때 치, 직장 할 때 치지직. 애기들은 농구 시켜 농구. 다칠 위험은 크지만. 근데 사실 그렇다더라. 키 있잖아요, 키 크는 거 있잖아. 그거 뭔 짓을 해도 어차피 유전자로 정해져 있대. 엄마 키 넣으면 무조건 거의 정해져 있대. 90% 이상 엄마 키를 기준으로 애가 큰다 하더라고. 남자 여자. 그 인터넷에 엄마 키로 자식 키 계산하기 검색하면 딱 나오거든. 계산기도 아마 있을 거야. 거기 넣으면 귀신같이 거의 그 키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 자식 성장에 엄청 돈 쓰잖아. 그거 사실 다 상술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한 3, 4%? 난 진짜 작다고 봐. 솔직히 뭐 늦게 자고 일찍 자고 그것도 모르겠어. 저는 학창 시절에 되게 늦게 잤는데 그것 때문에 키가 안 컸나라는 생각을 해도, 근데 이제 와서 보면 안 자는 애도 큰 애들 많아. 동생이랑 키가 차이 많이 날 수도 있잖아요. 성별이 다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성별이 같으면은 거의 차이 안 나요. 거의 차이 안 나요. 성별이 다르면은 다를 수 있거든요. 성별이 같으면 거의 차이 안 납니다. 왜냐면 옛날 같으면은 못 먹어서 못 크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요즘 못 먹어서 못 크는 게 없잖아. 영양 과잉이지. 그래서 다운님 키는, 제 키는, 아이고 키를 말하려고 했는데 2부 음악라디오 치지직으로 이동해야 돼서 이동합니다. 치지직에서 뵙겠습니다. 치지직의 다운 ASMR 검색하시면 저의 방송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다운 ASMR이요. 리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어떻게 들었건 여러분들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혹시나 조금 부족했던 시간이더라도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부족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최대한 좋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얼마든지 좋아해도 돼요. 제가 질투가 조금 있을 뿐이지 괜찮아요. 저도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영케이씨 음색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리얼리티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난 성시경 씨의 리얼리티가 제일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영케이씨 굉장히 담백하게 잘 하네요. 그리고 저도 사실 저는 늘 남자 노래밖에 안 들어요. 뭐 아무튼 뭐 그러합니다. 이 시간을 일주일 기다려요. 메모해놓고 이제 재워주세요. 싫은데. 진짜 영현이 팝송 부르는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주희는 약간 그 유재석 씨과네. 유재석 씨가 그러잖아. 그 꼭 자기 아는 사람 있으면 이름 거꾸로 부르고 막 본명 부르고. 그 누구지? 송지효 씨한테도 막 본명 부르고 그러잖아. 그리고 그분 누구지? 진숙이라고 맨날 유재석 씨가 누구 부를 때 진숙이 이랬던 것 같은데 누군지 기억이 잘 안 나네. 또 남자 연예인도 본명으로 부르고 그러는데 비슷한 과네. 아, 채연님이 분명히 진숙인가? 아무튼 그런 그 느낌이 참 좋지. 예명으로 부르는 것보다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또 그거잖아. 나의 관심이잖아. 본명으로 불러주면 참 관심이야. 예명을 쓰는 어떤 인플루언서 분들이, 방송인 분들이 많이들 본명으로 팬들한테 듣는 이유가 그게 또 관심이거든. 내가 그만큼 더 다가갔다라는 어필이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나도 본명이 있는데 사실 방송하면서 실수로 제 본명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다 까먹지 않았을까. 안 까먹었을라나 모르겠네. 저는 본명 부르기 원하지 않습니다. 본명 부르기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배트맨 같은 거. 배트맨이 그렇잖아요. 낮에는 좋은 일 하는 사람, 밤에도 좋은 일 하네. 근데 아무튼 존재를 숨기잖아. 그게 참 좋아. 근데 사실 아마 다 알지 않을까요? 아마 그 아캄 시티의 시민들은
알 것 같아. 저 사람이 배트맨인지. 모르려나? 모르겠네. 자, 아무튼 오늘 제작 지원 읽어드리면서 타프원 뽑으면서 또 마무리해봅시다. 오늘은 딱히 늦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엔딩곡도 불러드릴 텐데, 오늘 제작 지원 우회, 그리고 위로 필커버 보내준 솔트, 또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필커버 보내준 솔트, 거기 지금 어디야 크크 김원필 보내준 솔트. 전 익명으로 했나요? 확인 좀. 익명으로 했네요. 잠깐만, 프로필 안 나왔지? 안 나왔네. 자, 합계를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탑1입니다. 오늘 10월 11일자죠. 오늘의 탑1은 바로 5회입니다. 우회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우회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회야, 이불 꼭 덮고 자고, 자기 전에 내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꿈에 나왔으면 해. 잘자 우회야. 내 꿈꿔. 솔트 여러분들도 안녕히 주무시고요. 잘 자요. 다나잇입니다. 저희 방송 엔딩 시그널 끝나고 나서 저의 아주 시크릿한 셀프 엔딩곡이 있을 겁니다. 듣기 거북한 사람은 엔딩 시그널만 듣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고요한 밤 찾아와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 오늘 하루 힘들었나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별빛 아래 속삭이는 나의 작은 위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꿈꾸길 바라요. 그대 푸른 밤 타온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친 어깨 토닥이며 따뜻한 차 한 잔 어때요? 모든 아픔 믿고서 새로운 꿈을 꿔봐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꿈꾸길 바라요. 그대 푸른 밤 타온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고요한 밤 하늘 아래 대화함. 아직까지 나가지 않은 분들은 저희 노래를 듣겠다는 묵시적 동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노래를 한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 곁을 떠나
날 커다란 그대를 향하기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